자, git 클라이언트 01번. 자, 간단한 배경 지식. 먼저, 소스 코드 버전 관리, 형상 관리, 매우 비슷한 개념인데, git은 버전 관리죠. 그런데 형상 관리에도 쓸 수 있고, 그런데 git 혼자만 형상 관리 도구에 쓸 수는 없고, GitHub과 결합해야죠. git이 아니고 git이라고 읽어야죠. git. 소스 코드 버전 관리, 형상 관리 비슷한 개념인데 형상 관리가 좀 더 큰 개념이에요. 형상 관리 개념에 버전 관리가 포함이 돼요. 그러면 형상 관리는 소스 코드 버전 관리하고 뿐만이 아니라 이것저것 더 관리해야 되는데 뭘 관리해야 되느냐? 버그. 어떤 버그가 있고 뭐가 해결됐고 해결 안 됐고 그 버그 관리. 그 다음에 이슈, 구현 이슈. 어떠한 구현 이슈가 있는데 그게 지금 구현됐는지 안 됐는지, 남아있는 건 뭐고 구현된 건 뭐고, 이것도 관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빌드. 프로젝트를 빌드하면 빌드 결과 빌드 파일이 만들어지죠. 실행 파일. 즉 실행 파일. 이것도 버전 관리를 해야 돼요. 몇 월 며칠자 빌드한 파일, 날짜별로 혹은 뭐 번호를 붙여도 좋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빌드한 파일은 어떠한 기능까지가 구현되어 있고 테스트해 봤더니 어떠한 버그가 있고, 이번 주에 빌드한 파일은 버그들 중에서 뭐뭇은 해결됐고 뭐뭇은 아직 해결 안 됐고, 아직 남은 구현 이슈는 뭐가 있고, 어느 이슈까지는 구현되었고. 자, 이런 식으로 구현할 기능, 구현할 이슈 또는 버그, 빌드 파일, 뭐 이런 것들이. 그리고 어떤 빌드 파일은 소스 코드 버전, 어느 버전을 빌드한 거고. 자, 이렇게 소스 코드 버전, 버그, 구현할 이슈, 빌드 파일, 이런 것들을 다 관리를 하고 이들 간의 관계까지 관리하는 이런 종합적인 관리가 형상 관리예요. 자, 개념이 그렇고, 그다음에 버전 관리 도구는 클라이언트, 서버. 클라이언트 도구, git 클라이언트가 바로 클라이언트 도구고, 여러분 노트북에 설치하면 되죠. 그리고 서버에는 이제 버전 기록이 저장되는 곳이 서버. 데이터가 버전 기록이죠. 버전이 기록되는 곳이 서버. git 서버를 따로 구축할 수도 있지만 보통 GitHub 사이트 서버를 이용하면 되죠. 회사들은 보통 GitHub 사이트 이용 잘 안 해. 자체적으로 구축을 해요. 왜냐면 GitHub을 운영하고 있는, 돈을 대서 운영하는 회사가 MS야.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구글 내부 소스 코드를 MS가 운영하는 GitHub에다가 올릴 리가 없잖아. MS 직원들이 보는 것도 혹시 안 본다고는 하지만 볼지도 모르잖아. 보는 것도 기분 나쁘지만 직원들보다도 더 무서운 게 GitHub 코파일럿 AI. 이게 코딩 AI예요. GitHub도 MS가 만들었으니까 GitHub 코파일럿 AI도 MS가 만든 코딩 AI인데, 얘가 GitHub에 있는 소스 코드 가지고 학습을 한 코딩 AI예요. 그래서 MS가 말로는 GitHub의 퍼블릭 리포지토리. GitHub에다가 퍼블릭 리포지토리는 아무나 다 봐도 된다는 저장소가 퍼블릭 리포지토리고, 이건 나만 봐야지 다른 사람 못 봐. 이게 프라이빗 리포지토리가 GitHub에 있어요. 그래서 MS가 말로는 프라이빗 리포지토리는 안 보고 퍼블릭 리포지토리만 봐서 이 AI가 학습했다라고 말은 하는데 어떻게 믿어? 그래서 보통 Git 서버, 이게 버전 관리, 버전 기록을
저장할 서버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GitHub 사이트가 있지만 MS가 보는 것이 싫은 회사들은 당연히 따로 자체적으로 Git 서버를 구축을 하죠. 학생들이야 상관없고, 학생들 코드를 MS가 볼 리도 없지만, 봐도 뭐, Git 클라이언트, 개발 PC에 Git 클라이언트 도구가 설치되어야 해요. 또 윈도우즈 Git 클라이언트에는 그 기본 유닉스 명령 실행 파일도 포함되어 있어서 유닉스 명령 공부를 시작하기에 좋죠. 그리고 개발자라면 알아야 되는 이슈, 줄바꿈 문자 이슈 주제가 있어요. 이게 텍스트 파일을 입력할 때 키보드에 탭 키를 누르면 탭 문자가 텍스트 파일에 입력이 되고 엔터 키를 누르면 줄바꿈 문자가 텍스트 파일에 입력이 돼요. 그리고 키보드로 입력한 문자가 컴퓨터에 저장될 때는 이진수 숫자로 문자 하나당 1바이트, 1바이트짜리 이진수 숫자로 저장이 되죠. 예를 들어서 내가 메모장에서 A라고, 대문자 A라고 입력하고 줄바꿈 문자, A를 한 번 더 입력하고 줄바꿈 문자, 대문자 A 2개, 줄바꿈 문자 2개 이렇게 입력해서 저장을 합시다. 저장을 했어요. 그리고 이걸 찾아보죠. 찾아보면 내가 어디다 저장했냐면 C에 프로젝트 디렉토리에다가 a.txt 파일로 저장을 했는데 파일 목록을 보면 여기 a.txt 아닌데 지우자. 다시 만들게요. 자, A 엔터 다시 A 엔터 그러면 A 문자 2개, 줄바꿈 문자 2개 그다음에 저장. 아니다, 새로 만드는 게 낫겠다. 새로 만들어서 A 엔터 저장 하고 DIL에서 보면 6바이트예요. 여기에 a.txt고 6바이트라고 써 있죠. 이게 6 크기예요. 이건 윈도우즈 명령 프롬프트에서 dir 명령으로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 목록을 본 거고, git 클라이언트를 깔면 설치하면 git 배시 쉘 이런 쉘도 설치가 돼요. 이건 유닉스에서 사용하는 배시 쉘인데 여기 말했듯이 git 클라이언트를 설치하면 여기에 유닉스 명령을 실행해 볼 수 있는 유닉스 명령 파일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이 git 배시 쉘인데 여기서 저장한 디렉토리를 가서 ls-l al 이렇게 보면 여기 a.txt가 있고 크기가 6바이트예요. 왜 6바이트냐? A 문자가 2개니까 2바이트죠. 줄바꿈 문자가 2개인데 줄바꿈 문자가 윈도우즈용 줄바꿈 문자는 문자 2개가 한 세트로 줄바꿈 문자예요. 그래서 윈도우즈용 줄바꿈 문자는 2바이트야. 그래서 2바이트짜리 줄바꿈 문자가 2개니까 4바이트. 그래서 줄바꿈 문자 4바이트, A 2개 2바이트, 그래서 합해서 6바이트인 거죠. 자, 이렇게 줄바꿈 문자도 하나의 문자고, 저렇게 텍스트 파일에 줄바꿈 문자도 저렇게 저장이 된다라는 거, 이진수 숫자로. 그런데 윈도우즈 줄바꿈 문자는 2바이트라는 거. 그 다음에 저장될 때 당연히 이진수 숫자로 저장이 되죠. 대문자 A 문자의 ASCII 코드는 65예요. 10진수로 65. 65를 16진수로 읽으면 얼마인가?
65가 16진수로 변환하면 어떻게 되지? 65 나누기 16 하면 4네. 그러면 4. 그러면 4 곱하기 16 하면 얼마지? 64인가? 그쵸, 64죠. 그러면 1이 남죠. 그러면 16진수로 4, 1이네. 4, 1. 저 A 문자의 ASCII 코드, A 문자에 해당하는 이진수 숫자는 10진수로 읽으면 65고, 16진수로 읽으면 4, 1이에요. 자, 그래서, 어떤, 개발자용 어떤 도구들은 텍스트 파일의 내용을 16진수로 읽어주어요. 그래서 아까 저장한 pj a.txt 얘를 옵션에서 헥스로 보면 자 여기 41 이게 16진수로 4141 이게 A를 말해요. 그래서 6바이트고 16진수로 6바이트야. 6개죠. 16진수로 4141 이게 대문자 A예요. 그러면 윈도우즈 줄바꿈 문자는 0D, 0A죠. 16진수로. 0D가 10진수로 얼마예요? 13이지. 0A는 10진수로 10이죠. 그래서 13, 10 이 두 바이트가 윈도우즈 줄바꿈 문자예요. 자, 개발자라면 이런 거 알아야 돼요. 이 정도 숫자는 알아야 돼. 탭 문자는 숫자 9고 공백 문자는 숫자 32야. 내가 이건 못 외워요, 사실은. 알파벳에 해당하는 숫자는 못 외우고 있는데, 탭 9, 공백 32, 줄바꿈 문자 13, 10, 이건 외워요. 외우고 있어요. 왜냐하면 개발자라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외워져, 그런 숫자들이. 알아야 되는 숫자들이야. 자, 그런데 윈도우즈용 줄바꿈 문자는 1바이트예요. 숫자 10. 그리고 숫자가 10이고 문자에는 이름이 있어요. 뭐 스페이스 탭처럼 이 숫자의 이름은 줄여서 LF고 안 줄이면 라인 피드예요. 그래서 유닉스의 줄바꿈 문자는 ASCII 코드 10 숫자 10 이름은 LF 라인 피드. 윈도우즈용 줄바꿈 문자는 아까 봤듯이 13, 10 10진수로 0D, 0A 이름은 CRLF예요. 자, 여러분이 프로그래머로서 사용해야 되는 에디터는 이렇게 윈도우즈 메모장처럼 무조건 윈도우즈 줄바꿈 문자만 저장하는 이런 윈도우즈 메모장 같은 걸 개발자가 사용하면 안 돼요. 그리고 줄바꿈 문자를 인식도 하고 변환할 수 있는 그런 에디터를 사용해야 되는데 개발도구 에디터들은 다 그런 기능이 있어. 자, 그래서 아까 a.txt 파일을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여는 명령이 코드하고 a.txt 하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이 파일이 열리는데 대문자 A 2개, 줄바꿈 문자 2개.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는 이 줄바꿈 문자를 윈도우즈용 줄바꿈 문자, 유닉스용 줄바꿈 문자 바꿀 수 있는 기능이 있고 그게 여기에요, 여기. 여기에 CRLF라고 써 있죠. 이거 저렇게 써 있는 이유가 개발자들은 이 이름하고 이 숫자를 다 알아. 나도 알고 한 사람의 개발자, 그러니까 초보가 아니면 다 아는 이름이고 다 아는 숫자예요. CRLF 숫자로 13, 10. 자, 여기 CRLF라고 써 있으니까 윈도우즈 줄바꿈 문자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걸 클릭을 하면 CRLF가 아니라 LF가 있어요. 이게 유닉스 줄바꿈 문자죠. 자, LF로 선택해주면 LF. 여기 보면 유닉스 줄바꿈 문자는 ASCII 코드 10 하나 LF. CR은 아니고 LF. 자, 이렇게 LF로 줄바꿈 문자 바꿔놓고 컨트롤 S 눌러서 저장하고 다시 ls-al 해서 보면 4바이트로 줄죠. 줄바꿈 문자가 하나로 줄었으니까. 한 바이트로 줄었으니까. 자, 이렇게
소스 코드의 줄바꿈 문자가 윈도우즈 줄바꿈 문자일 수도 있고 유닉스 줄바꿈 문자일 수도 있고 이렇다는 거. 그래서 저렇게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처럼 줄바꿈 문자가 유닉스용인지 윈도우즈용인지 또는 바꿀 수도 있고 그런 에디터를 사용해야지 윈도우즈 멘보장 같은 그런 에디터를 개발자가 사용하면 안 돼요. 맥은 옛날 맥, 한 20년 전 옛날 맥은 줄바꿈 문자가 아스키 코드 13이었어요. CR. 이 재밌지? 맥은 CR 13, 유닉스는 LF 10, 윈도우즈는 그 가운데 CR LF 이랬었어요. 한 20년 전에는, 20, 30년 전에는. 근데 그건 옛날 얘기고 요즘 맥은 유닉스예요. 유닉스로 맥 운영체제가 바뀐 지가 벌써 20년 넘었어. 그래서 요즘 맥은 유닉스니까 당연히 그냥 10이죠. 유닉스가 아닌 맥 운영체제 시절이 13이고, CR. 자,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개발자들이라면 다 알아야 되는 이슈이기도 하고, 자, 그러면 Git을 이용해서 버전을 등록할 때, 팀 풀잭할 때, 줄바꿈 문자를 어떻게 하느냐? 왜냐면, 저 팀원은 맥북에서 코딩하고 나는 윈도우즈 노트북에서 코딩하는데 줄바꿈 문자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개발 도구는 다 유닉스, 리눅스를 따라가는 게 관례예요. 그러면 줄바꿈 문자도 유닉스로. 그래서 윈도우즈 Git 클라이언트를 설치할 때 줄바꿈 문자 어떻게 할 거냐 이거 물어봐요. 이거 물어보는 옵션 화면이 있는데 거기서 이걸 선택하면 돼요. 이 커밋이 버전을 기록한다는 말이에요. 버전을 등록할 때 유닉스 스타일 엔딩으로, 유닉스 스타일 줄바꿈 문자로 기록한다. 커밋. 그리고 체크아웃은 버전을 꺼낼 때를 말해요. 꺼낼 때는 as is, 있는 그대로 꺼낸다. 그럼 유닉스로 저장했으니까 유닉스로 꺼내지겠네. 자, 이렇게 유닉스 줄바꿈 문자로 통일하는 이걸 선택하는 게 바람직해요. 이렇게 안 한다고 에러 나는 건 아닌데 이렇게 유닉스 쪽으로 통일하는 게 적절해요. 윈도우즈용 Git 설치할 때 이거 물어보는 화면이 있어요. 여기서 이걸 선택하면 되고 맥에서는 맥도 유닉스니까 이런 거 안 물어보지. 자, 이것만 신경 쓰고 뭐 나머지는 기본 옵션으로 쭉 설치하면 되고 설치하는 방법 개발 도구 설치 강의 노트에 있는데 여기 강의 자료 파일 이 디렉토리 위에 제일 위로 올라가면 윈도우즈용 개발 도구 설치, 맥 개발 도구 설치 이 강의 노트가 있고 여기에 보면 여기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하고 Git 클라이언트하고 이거 두 개만 설치하면 돼요. 이 강의 노트 보고 둘 다 설치하면 되고 이미 설치한 학생은 오케이고 자, 맥은 홈브류 홈브류를 먼저 설치하고 이 홈브류가 맥에서 개발 도구 설치하는 도구야. 또 홈브류를 설치한 다음에 홈브류를 이용해서 나머지 개발 도구를 설치하는 게 매우 바람직한 방법인데 홈브류 설치한 다음에 홈브류에서 Git도 설치하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설치하고 그렇게 하면 돼요. GitHub CLI는 설치 안 해도 돼요. 윈도우즈나 맥이나. 자, 그렇게 설치한 학생도 있고 설치 안 한 학생도 있을 테니까 설치 안 한 학생은 설치를 합시다. 한 5분 정도면 뭐 충분하겠지. 잠깐 설치 실습을 합시다. 그 다음 배시 명령. 아까 말했듯이 윈도우즈 Git 클라이언트를 설치하면 여기 Git bash라고 Git bash 이게 설치될 거예요. 이게 유닉스 명령을 실행할 수 있는 이 터미널 창 이걸 bash shell이라고 불러요. bash shell. 그래서 여기서 실행하는 명령을 지금 bash 명령이라고 표현했는데 유닉스 명령이라는 뜻이죠.
그 탐색기에서 그 작업하는 건 이제 파일 뭐 복사하고 뭐 압축하고 뭐 삭제하고 디렉토리 만들고 이런 그 파일 디렉토리 관련 작업을 탐색기에서 윈도우스 탐색기 혹은 맥에서 그 뭐라고 부르지? 맥에서는 하여튼 맥에도 탐색기 같은 그 GUI 창이 있죠. 그 파인더라고 하나? 아무튼 거기서 GUI 창에서 파일 관련 작업을 하는 건 개발자다운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개발자들은 이런 새카만 터미널 창에서 명령을 따다다닥 치면서 작업해야 이게 뭐랄까 개발자 같아 보여요. 뭐 개발자 전형적인 스타일이 있지. 요즘 다들 맥북 들고 다니고 마우스 잘 안 들고 다니죠. 맥북만 들고 다니고. 그리고 주로 이런 터미널 창에서 다다다닥 명령 치면서 일하는 게 개발자 스타일이에요. 그 명령이 유닉스 명령이지. 자, 맥은 기본적으로 유닉스라서 이게 맥의 기본적인 유닉스 터미널 명령이고, 윈도우즈는 git 클라이언트를 설치하면 여기서 유닉스 명령을 실행할 수 있어요. 자, 이 정도 기본적인 명령, 뭐 어렵지도 않고 많지도 않고, 이 정도만 알아도 기본적으로 디렉토리 만들고 파일 만들고 뭐 할 수 있어요. 자, 이 정도 명령은 외워야 되겠죠. 자, 외우기 바라고. 그 다음 파일 경로명. 저 윈도우즈에서만 해당되는 이슈인데 윈도우즈에서는 경로명에 이 드라이브가 들어가죠. C 드라이브, D 드라이브 이런 드라이브. 이거 윈도우즈만 있는 거예요. 맥 유닉스에는 없어. 맥도 당연히 유닉스라서 없고. 그래서 윈도우즈에서 경로명은 툴로 적으면 전체를 적으면 이렇게 드라이브명부터 적어줘야 돼요. 근데 이건 배슈쉘은 유닉스 명령을 입력하는 그 배슈쉘에서는 이렇게 드라이브명을 입력하면 안 돼요. 그래서 편법으로 git 배슈쉘에서 경로명을 적을 때 드라이브명도 마치 디렉토리인 것처럼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뭐 이건 윈도우즈 얘기예요. 맥은 어차피 애초에 드라이브 얘기가 없으니까. 오케이. 다음 2번으로 넘어와서 git 기초 명령. git의 기본 또 개념, 뭐 git이 왜 필요한지 그 얘기인데 버전 관리가 왜 필요한지. 코딩하다 보면 열심히 코딩하다가 완전히 망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기능을 구현하려고 했는데 완전히 망했어. 그래서 이 기능 구현 시작하기 전, 그 수정 전 상태로 되돌아가고 싶어. 근데 여기저기 하도 많이 건드려 놔가지고 그걸 되돌리기도 어려워. 이럴 때. 가장 확실한 방법은 어떤 기능을 구현하려고 수정을 시작하기 전에 백업을 해놨다면 그냥 지금 망해버리는 거 싹 지워버리고 백업했던 거 열면 되죠. 즉 수정 시작하기 전 버전으로 되돌아가면 되죠. 이런 게 필요한 경우가 종종 있어요. 구현하다 보면. 자, 그런데 뭐 git 같은 도구가 없어도 중간중간 소스코드를 압축해서 백업해 두면 되긴 하는데 자, 저렇게 버전을 압축해서 백업해서 버전을 기록하는 방식은 자, 그러다 보면 뭐 이렇게 프로젝트를 한 달, 두 달 하다 보면 너무 많은 그 백업이 압축 파일이 만들어지겠지. 그리고 뭐가 뭔지 그거 기억도 안 나겠죠. 그리고 또 깜빡하고 또 중요한 백업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느니 git 같은 버전 관리 도구가 훨씬 편하죠. 그리고 이거 여러분 git 버전 관리 이 배운 내용을 코딩할 때만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회사에서 문서 작업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과제할 때도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매우 중요한 문서를 만들 때는 이렇게 뭐 예를 들어 뭐 내가 여러분 같은 경우는 자소서
자소서를 만들었어. 열심히 자소서 썼어. 그런데 이제 그 뭐 선배한테 좀 봐달라고 하고 교수한테 봐달라고 하고 이렇게 좀 봐달라고 해서 지적을 받아서 수정을 하죠. 수정했는데 또 다른 사람이 보고 또 이거 또 수정하는 게 좋겠다 조언을 내서 또 수정했어. 자, 회사 가면 이런 일 많아요. 굉장히 중요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돼. 그러면 첫 번째 버전. 그 다음에 뭐가 빠졌어. 그거 수정 보완한 두 번째 버전.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보고서라면 이런 버전이 7개, 8개 막 이렇게 파일이 뭐뭐뭐뭐뭐 자꾸 만들어지기도 해요. 회사 가면 흔한 일이야. 자,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런 뭐 조금씩 수정한 파일이 7개, 8개 넘어가면 뭐가 뭐였더라 기억이 안 나. 여기서 이걸로 넘어갈 때 왜 수정했는지, 뭘 수정했고, 뭐, 그다음 그 수정을 왜 했는지, 누가 지적해줘서 어느 부분을 수정했는지 기억이 안 나. 두 문서를 펼쳐놓고 일일이 비교해 봐야 돼. 근데 뭐 한 50페이지 되는 문서 열어놓고 어디가 달라졌는지 어떻게 비교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자, 그때도 깃을 쓸 수 있어요. 깃이 소스 코드만 버전 관리해 주는 게 아니라 모든 파일 버전 관리를 다 가능해요. 나중에 회사 가서 이렇게 중요한 뭐 아래 한글 파일, MS 워드 파일, 엑셀 파일, 중요한 파일, 뭐 PPT 파일 같은 거 제출해야 중요한 파일이라서 버전 관리하면서 작성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각각의 버전이 무슨 의미고 어떻게 왜 수정됐고 이런 것을 정확히 버전 관리 체계적으로 하고 싶다. 이 깃 이 버전 관리에서 배운 내용 그대로 워드 파일, 문서 파일들도 그대로 하면 돼요. 매우 편리한 소스 코드 개발할 때뿐만이 아니라 뭔가 버전 관리할 때 매우 편리한 도구예요. 나중에 회사 가서 버전 관리해야 되는 모든 파일들 버전 관리할 때 깃을 활용해봐요. 매우 바람직하니까. 그 다음 버전 관리뿐만 아니라 두 번째, 이것도 또 굉장히 중요한 이유인데 공동작업. 자, 옛날에 한 10년 전쯤 여러분 선배들은 한 10년 전쯤에는 여기 이 620이가 이렇게 큰 튀어있지 않고 뒤에 저 폭이 한 2m 정도, 이게 저 뒷문을 중심으로 저 폭이 2m 정도 되는 그 정도가 벽이 있었고 그 벽으로 막혀 있었어요. 그리고 저 뒤쪽이 그러니까 프로젝트실이라고 이 가로는 이거하고 똑같고 세로가 한 2m 정도인 작은 방이 저 뒤에 있었어요. 그 벽을 지금 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로 큰 강의실로 합친 거죠. 그 프로젝트실이 왜 있었느냐? 10년 전쯤 여러분 선배들은 프로젝트 할 때 같이 저 프로젝트실에서 거의 한 달, 두 달 같이 밤새면서 프로젝트 했었어요. 그래서 밤 늦게까지 같이 코딩하고 그러면 뭐 자정 지나기도 하고 하니까 그 늦은 시간에 집에 가기 뭐하죠? 아침 일찍 또 1교시 등교해야 되는데 매트리스 깔고 잠자고 뭐 그랬었어요. 숙식에 가면서. 왜 그랬느냐? 이것 때문에. 깃이 없을 때는 프로젝트 각자 구현한 버전들을 하나로 취업하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야. 서로 내가 구현한 거랑 친구가 구현한 거랑 취합할 때 둘이 머리를 맞대고 나란히 앉아서 서로 얘기해 가면서 이게 뭐냐 내가 구현한 건 내가 알고 친구가 구현한 건 친구가 아니까 둘이 하나하나 파일 하나하나 확인해 가면서 쳐야 됐었어요. 그리고 그 와중에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버그가 생기고 그 버그 잡느라고 또 둘이 구현한 거 합치다가 버그가 났으니까 둘이 또 머리를 맞대고 디버깅 해야죠. 그래서 팀 풀잭 할 때 풀잭실에서 같이 밤새는 게 당연했어요. 그때는 10년 전에는. 근데 지금은 안 그렇지. 자, 이거 요즘은 깃이 자동으로 병합해줘요. 이게 자동이야. 같이 모여서 밤샐 필요가 없어. 그냥 원격으로 자기 집에서 코딩하고 병합은 깃이 해줘. 자동으로. 이것도 굉장히 대단히 중요한 장점이죠. 그래서 요즘은 깃 없이 팀 풀잭 한다는 게 상상이 안 돼요.
어마어마하게 불편하니까. 버전 관리도 불편하고, 특히 이 병합도 뭐, 밤을 새워서 머리 맞대야 되는 이슈인데, 자동이니까. 그리고 옛날에는 내가 구현한 코드 열심히 구현해서 잘 돌아가는 기능인데, 친구가 병합하다가 날려먹기도 해요. 병합하기 전에는 잘 돌아갔는데 병합하고 나니까 에러 나서 안 돌아가는 그런 일도 비일비재하고 그거 디버깅도 큰일이죠. 자, 이런 문제들을 다 Git이 해결해 줬어요. 그래서 요즘은 Git 없이 팀플잭 하는 일은 상상할 수가 없죠. 그래서 Git이 이런 것들을 다 자동으로 해준다. 버전 관리도 잘 체계적으로 해주고 병합도 해주고 또 내가 구현한 코드를 병합하다가 또 어떤 팀원이 날리는 것도 막아주고 완전히 막아주지는 못하지만 누가 그 어떤 뭔가 병합하면서 실수를 했다면 누가 실수했고 그 실수한 부분이 뭐고 Git에서 버전 비교해 보면 금방 찾아요. 옛날처럼 날밤 새우면서 디버깅 할 필요가 없죠. 필수 불가결한 도구가 되었죠. 오케이. 자, 이게 Git이 필요한 이유고, 사용해야 되는 이유. 자, Git 사용과 관련돼서 중요한 용어들, 기본 개념들을 또 얘기합시다. 버전을 기록하는 거니까 기록 저장소가 있어야죠. 그 저장소를 Git 리포지토리라고 얘기해요. 이 리포지토리에 버전이 기록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리포지토리가 로컬 리포지토리가 있고 리모트 리포지토리가 있어요. 개발자 PC에 있는 게 로컬 리포지토리. 그 다음에 원격 서버에 저장하는 게 원격 서버, 리모트 리포지토리. 그리고 뭐 별다른 이유가 없다면 리모트 리포지토리로 GitHub을 사용하면 되죠. 그래서 작업은 로컬 리포지토리에 해. 내가 열심히 코딩해서 그 코딩한 그 어떤 한 새 버전이 완성됐다면 로컬 리포지토리에 기록을 해요. 이렇게 로컬 리포지토리에 버전을 기록하면서 코딩 작업을 하다가 완성을 했어. 내가 구현하려고 하는 기능. 그러면 팀원들한테 공유해야죠. 팀원들하고 공유하고 싶을 때 그동안 작업에서 로컬 리포지토리에 저장했던 그 버전들을 리모트 리포지토리에 업로드하는 거예요. 그러면 팀원들은 다운로드 해야 되겠지. 각자 노트북에 로컬 리포지토리로 리모트 리포지토리부터 다운로드. 이게 이제 코드를 공유하고 병합하고 하는 일들이 이때 다 자동으로 일어나요. 그래서 로컬 리포지토리에서 업로드. 내가 작업은 로컬 리포지토리에 버전을 기록하면서 작업을 하고 작업이 끝나고 팀원들한테 전달하고 싶을 때 로컬 리포지토리에 저장했던 버전들을 리모트에 업로드. 그러면 팀원들은 리모트에서 자신의 로컬로 다운로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로컬 리포지토리 만드는 건 제일 처음에 프로젝트 시작할 때는 비어있는 로컬 리포지토리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작업을 해서 버전을 기록한 다음에 그걸 업로드 하면서 리모트 리포지토리를 만드는 거예요. 최초에는. 로컬 리포지토리가 최초에 먼저 하나 만들어줘야 돼. 프로젝트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 근데 그 다음부터는 다른 팀원들은 리모트 리포지토리를 다운해서 로컬 리포지토리로 다운로드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다운로드 하면서 로컬 리포지토리가 만들어지죠. 그게 이제 팀에 참여하는 거죠. 팀 프로젝트에. 그리고 이슈라는 또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이슈가 구현할 주제라는 뜻의 이슈예요. 그런데 이슈를 번역하면 우리나라 말로 주제, 이게 정확히 같은 뜻은 아니지. 오히려 요즘 그냥 이슈라는 말 외래어처럼 그냥 쓰지 않나? 뭐 새 이슈 있느냐? 무슨 안 좋은 이슈 있어? 이렇게 얘기하죠. 뭐 그런 의미예요. 이슈. 그래서 구현할 이슈. 뭐 구현할 새 기능. 이것도 이슈고. 해결해야 될 버그. 이것도 이슈고.
기능, 버그, 그 다음에 성능 개선. 새 기능을 구현하는 것도 아니고, 버그를 해결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 느리기 때문에 성능을 개선할 이슈. 그 다음에, 기능도 아니고, 버그도 아니고, 성능 개선도 아니고, 단지 소스 코드 구조가 엉망이야. 안 좋은 구조의 소스 코드를 좋은 구조로 개선. 이걸 리팩토링이라고 얘기해요. 좋은 구조로 리팩토링. 이렇게 구현할 이슈는 크게 네 종류예요. 이 네 종류 중에 하나에 속하지. 이슈. 그 다음에 또 커밋이라는 또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이 리포지토리에 새 버전을 등록하는 이 등록 작업을 이 동사 커밋이라는 동사로 표현해요. 커밋한다. 버전을 기록한다는 말이에요. 커밋. 그리고 이 커밋을 동사로도 쓰고 명사로도 쓰는데 동사로 쓸 때는 새 버전을 리포지토리에 기록한다, 등록한다. 이 동사 커밋. 그 다음에 명사로도 써요, 커밋을. 그러면 커밋을 해서 기록된 그 버전을 Git은 버전이라는 단어를 안 써. 우리는 버전이라는 단어를 쓰죠. 근데 Git은 버전이라는 단어 대신 커밋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 커밋 결과 기록된 거, 그 버전, 그걸 버전이라고 안 하고 커밋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명사 커밋은 기록된 버전을 말해요. 동사 커밋은 그 커밋을 만든다. 버전을 기록한다. 그 다음에 그 커밋은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수정 작업을 마쳤을 때마다 커밋을 만드는 게 바람직해요. 그래서 학생 때는 그냥 커밋을 아무렇게나 만들어도 괜찮은데 여러분 회사 가서는 안 그래. 여러분이 연봉 잘 주는 괜찮은 회사에 들어갔다. 그러면 여러분이 구현한 소스 코드를 서수가, 팀장이 봐요. 그걸 코드 리뷰라고 얘기해. 괜찮은 회사에 들어갔다면 당연히 코드 리뷰를 해요. 이 코드 리뷰할 때 그 Git 버전 버전 관리 GitHub 이런 도구를 통해서 코드 리뷰를 해요. 그래서 코드 리뷰할 때 커밋 그 목록도 보고 그 커밋 before 커밋, after 커밋 뭐가 달라졌는지 비교하는 식으로 코드 리뷰를 해요. 즉 여러분이 회사 가서 사수한테 혹은 팀장한테 코드 리뷰를 할 때 이 커밋이 이래야 돼요.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소스 코드 수정 작업을 마쳤을 때 커밋 해야지. 그냥 이 커밋은 어제 퇴근하기 전에 저장하고 등록하고 간 커밋이다. 이런 거 안 돼. 퇴근하기 직전 커밋 이런 건 안 돼요. 또는 로그인 기능 구현 중 커밋 이런 것도 안 돼요. 어떤 의미 있는 소스 코드 수정 작업, 구현 작업 이런 거죠. 그게 이거죠. 어떤 기능을 구현한 커밋, 어떤 버그를 해결한 커밋, 그 다음에 성능을 개선한 커밋, 또 이 부분의 안 좋은 구조를 리팩토링한 커밋, 요거 이 네 이슈에 전 이슈에 해당되는 커밋이어야 돼. 그리고 그 이슈를 100%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해결한 완전히 맞췄다 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나는 맞췄다고 생각한다는 커밋이에요. 알고 봤더니 부족한 게 있을지는 몰라도 그렇게 해야 돼요. 어떤 이슈를 구현한 100%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나는 적어도 맞췄다고 잘 구현했다고 생각한다 라는 커밋이어야 돼요. 그러면 나 오늘 다 못 맞췄고 로그인 구현하고 있는 중간인데 지금 너무 늦어서 퇴근해야 돼. 근데 커밋 안 하고 퇴근하기는 좀 불안해. 커밋을 해야 좀 안심이 돼. 그러면 로그인 구현 중 이런 임시 커밋을 하면 안 되느냐? 돼요. 되는데 그런 임시 커밋은 나중에 로그인 기능을 구현한 다음에 임시 커밋은 지우고 로그인 기능
이런 그 로그인 기능을 구현을 완성한 그 커밋 하나만 남기고 리뷰해달라고 얘기해야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커밋 목록도 예쁘게 관리해야 돼요. 회사 가면. 그리고 커밋 메시지도 잘 입력을 해야지. 그 커밋 메시지를 잘 입력해야 되는데 어떻게 입력해야 되느냐? 그 커밋 메시지를 보고 이 커밋이 무엇을 구현한 커밋인지 팀원들이 쉽게 알 수 있어야 돼요. 지금 팀 풀제할 때는 팀원이지만 회사 가면 사수나 팀장이 제목을 보고 아 이게 이거구나 라고 알 수 있게. 그래서 간결하면서도 명확하게. 그 다음에 커밋 메시지가 여러 줄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형식을 따를 수 있는데, 첫째 줄에 제목을 적고 둘째 줄은 비워두고 셋째 줄부터 커밋 메시지 본문을 적으면 되긴 해요. 근데 이거 바람직하지 않아. 커밋 메시지는 제목만 간결하게 적는 게 좋아요. 간결하면서도 명백하게 이게 뭐구나 이해할 수 있게. 그리고 그러면 자세한 내용은 커밋 메시지에다 자세한 내용을 적는 게 아니라 뒤에서 이건 따로 얘기할 텐데 이슈를 등록하는 그런 게시판이 깃허브에 있어요. 그 구현할 기능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슈에 등록해야 돼. 이건 게시판이니까. 이슈에다가 자세히 예를 들어서 구현할 기능이 로그인 기능 구현해야 된다. 그럼 로그인 기능 관련돼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뭐 어떻게 할지 뭐가 좋은지 그런 내용은 이슈 게시판에 다 적어. 그리고 여기에 적고 고민한 내용대로 로그인 기능을 구현했어. 그러면 구현했으면 커밋 해야죠. 로그인 기능을 구현했으니까 그 커밋의 이름은 로그인이어야 돼요. 기능은 붙일 필요가 없어. 그럼 그게 기능이지. 로그인 기능 구현 완료. 자, 여기 완료도 웃기지. 완료 안 한 건 커밋에 남아있으면 안 된다니까. 완료 안 한 임시 커밋은 커밋에 남기면 안 되니까 완료라는 단어 불필요하고 로그인 기능. 누가 있든지 로그인은 기능이지. 거기다 기능이라는 말을 붙이는 것도 군더더기고. 그래서 로그인이라고만 적는 것이 적절해요. 그리고 하나 더. 이렇게 적어요. 그러니까 로그인하고 샵 7. 이 샵 7이 뭐냐면 이슈 번호예요. 이슈 번호 7번이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을 읽고 싶으면 7번 이슈를 봐라라는 뜻이죠. 이게 나중에 회사 가서 저런 식으로 딱 봐도 로그인 기능 구현한 커밋이구나.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면 이걸 7번 이슈를 열어보면 되겠구나. 짧으면서도 명확하잖아. 이래야 돼요. 그 다음에 커밋 해쉬. 이 커밋의 아이디를 해쉬라고 해요. 아이디라고 안 해. 해쉬라고 그래. 그리고 이게 40자리 16진수야. 16진수니까 알파벳하고 숫자가 뒤섞여 있죠. 이 알파벳은 A, B, C, D, E, F까지 16진수니까. 커밋 해쉬가 커밋의 아이디다. 자, 그 다음 워킹 트리하고 스테이징 에어리아. 프로젝트 디렉토리를 이 전문용어로 Git 전문용어로 워킹 트리라고 해요. 또는 워킹 디렉토리. 그리고 자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가급적 개발자다운 용어를 써야 되는데 폴더. 개발자끼리 얘기할 때 프로젝트 폴더다. 폴더는 개발자용 용어가 아니야. 프로젝트 디렉토리. 폴더가 아니라 디렉토리. 또는 워킹 트리. 그래서 버전 기록은 프로젝트 디렉토리에 있는 소스 코드를 로컬 리포지토리에 기록하는 게 커밋이죠. 소스 코드는 워킹 트리에 있고 버전을 기록하면 로컬 리포지토리에 기록하는 거죠. 그 기록이 커밋이죠. 자, 그런데 워킹 트리에 있는 소스 코드를 로컬 리포지토리에 바로 커밋하는 게 아니라 버전 기록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스테이징 에어리아라는 가상의 단계를, 가상의 공간을 거쳐요. 이게 왜냐면, 왜 이걸 거쳐야 되냐면, 워킹 추리에 있는, 프로젝트 디렉토리에 있는 모든 파일을 다 버전 기록을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이 또 실수하면 때 실수하면 안 되는 게, 프로젝트 디렉토리에는, 예를 들어 스프링 부트 프로젝트에는, 이렇게, 나는 이거 이렇게 누르면 이 프로젝트 설정 파일이 기본적으로 안 보이는데 이게 보이게 설정을 한 거예요. 이건 나중에 보이게 설정하는 방법은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하고, 아무튼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안 보일 거예요. 이 프로젝트 설정 파일이. 근데 이런 스프링 프로젝트에 이렇게 프로젝트 설정 파일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건 더군다나 디렉토리인데 여기 들어가 보면 이게 다 프로젝트 설정 파일이에요. 이렇게 많이 있어요. 자, 프로젝트 설정 파일은 프로젝트 디렉토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전을 기록하면 안 돼. 왜 안 되냐면 프로젝트 설정 파일은 개발자마다 다 달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스프링 툴 스위트 이용해서 개발하는데 친구는 인텔리제이 사용할 수도 있고, 또는 둘 다 똑같이 인텔리제인데 버전이 달라. 지금 신입사원은 금방 깔아서 최신 버전인데, 뭐, 사수는 작년에 깐 거라서 조금 전 버전일 수도 있죠. 버전만 달라도 설정 파일이 달라요. 그래서 설정 파일은 공유하면 안 돼. 공유하면 안 되는 것을 리포지토리에 넣어버리면 그걸 다운로드 할 때 그 설정 파일이 덮어 써져 버리는 거야. 그러면 팀장이 화가 나지. 이게 저 녀석이 커밋한 버전을 내가 다운로드하면 내 설정 파일이 저 녀석 걸로 바뀌는 거예요. 화나지. 그 사고예요. 꼭 기억해요. 설정 파일은 버전 관리하면 안 돼요. 자, 이렇게 버전 관리하면 안 되는 파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버전 관리하는 파일들만 고른 다음에 커밋을 해야 그 골라진 파일들만 기록이 돼요. 그 고르는 것을 스테이징 에어리아에 등록한다라는 용어로 표현해요. 스테이징 에어리아에 등록한다 이 말이 커밋하기 직전에 이 파일들을 기록하자라고 고르는 걸 의미해요. 그걸 스테이징 에어리아에 등록한다 라고 표현해요. 또는 옛날 용어인데 스테이징 에어리아를 인덱스라고 부르기도 했는데, 인덱스라는 용어는 너무 여기저기 많이 쓰이는 용어라서 헷갈려서 요즘은 인덱스라고 안 하고 스테이징 에어리아라고만 하죠. 그 다음에 스냅샷이라는 용어도 있어요. 기록된 버전을 스냅샷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러니까 마치 스냅샷 사진 찍듯이 현재 버전을 찰칵 찍어서 로컬 리포지토리에 기록한다라는 의미로 스냅샷이라고 표현해요. 자, 마지막으로 요 얘기만 하고 마칩시다. 요 얘기만 하고 마치기는 하는데 요건 예상 문제예요. 다음 주 수요일 필기시험에 반드시 나와요. 자, 워킹 추리에 있는 소스 파일의 상태는 이 네 개 상태 중에 하나야. untracked. 한 번도 커밋되지 않은 새 파일이거나 이제 막 만든 파일은 아직 커밋 안 했으니까 그럼 untracked죠. 그리고 만든 지 오래됐어도 얘는 커밋 안 할 거야. 버전 기록 대상이 아니야. 그런 것도 untracked죠. 버전 기록 한 번도 안 됐다. 앞으로도 안 될 거다. 그런 파일도 untracked고, 버전 기록 하긴 해야 되지만 이제 금방 만들었다. 아직 한 번도 못 했다. 곧 할 거다. 이것도 untracked죠. 버전 기록 한 번도 안 된 파일. 그 다음에 버전 기록하려면 스테이징 에어리아에 올라야 된다고 했죠. 스테이징 에어리아에 올라간 파일, 즉 버전 기록 대상으로 선택된 파일을 스테이징 에어리아에 올라갔다. 스테이지드라고 표현해요. 자, 이거
이거 스펠, 뭐 이 정도 단어 필기시험에서 스펠 틀려도 감점해야죠. 그래서 외우기 쉽게 그 약간 설명을 좀 더 해주자면 어원 같은 거 생각해 보면 잘 외워져요. 이 트랙이 그 걸어간 발자국을 원래 트랙이라고 해요. 사람이 걸어간 발자국 또는 사슴이 걸어간 발자국 딱 이렇게 찍혀 있죠. 그것을 트랙이라고 표현했어요. 옛날에 있던 단어예요. 그런데 이걸 동사로 쓰면 사슴이 걸어간 발자국을 사냥꾼이 보고 뭘 해? 그 사슴을 추적하지. 그래서 트랙이라는 단어를 동사로 쓰면 마치 사냥꾼이 사슴이 걸어간 발자국 트랙을 보면서 사슴을 추적한다. 그게 트래킹이에요. 추적한다. 그래서 트랙이라는 단어가 추적이라는 뜻으로 사용이 돼요. 그런데 요즘은 자동차가 지나가죠. 자동차 바퀴도 그래서 트랙이라고 불러요. 아, 참, 바퀴가 아니라 바퀴가 지나간 자국. 자동차 바퀴 자국도 트랙이에요. 그 다음에 on-track. 버전관리 대상으로 버전관리 도구 기시 추적한다라는 의미예요. on-track. 버전관리가 얘 무시하고 이그노어하고 트랙 안 한다. 그게 on-track예요. 추적 안 하고 있는 파일이다. 즉 버전관리 한 번도 안 되는 파일이다. 그 다음에 staged. 무대 생각하면 돼요. 이 스테이지가 노래 부르는 무대, 연극하는 무대만 여러분 무대라고 생각하지만 예를 들어서 뭐 그 사형시키기 위해서 교수대에 올렸다. 이런 것도 스테이지예요. 그러니까 즉 버전 기록하기 위해서 버전 기록 대상을 올린 거예요. 올려서 싹둑 철컥 뭐 이런 무대에 올라갔다라는 의미고 그 무대가 뭐 연극 무대 뭐 이런 공연 무대가 아니라 뭔가 싹둑싹둑 자르기 위해서 올렸다. 혹은 기록하기 위해서 올렸다. 올라갔다. 이렇게 의미를 생각해 보면은 외워지지. 그렇게 외우면 되고. 그 다음에 unmodified는 뭐 의미가 바로 이해되죠? 수정 안 된 거. unmodified. modified, 수정된 거. 그러면 수정됐냐 안 됐냐는 어떤 시점, 기준 시점이 있어야지 그 기준 시점이 마지막 커밋이야. 마지막 커밋 이후로 수정됐으면 modified. 마지막 커밋 이후로 수정 안 됐으면 unmodified. 그래서 커밋 하자마자는 다들 unmodified지. 수정 방금 했으니까. 그리고 그 중에서 하나 골라서 열심히 코딩하기 시작하면 하나씩 modified가 되죠. 그리고 이제 구현 다 했으니까 커밋하겠다. 그러면 스테이지드로 올려야죠. 스테이지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커밋 하면 다 unmodified가 되죠. 자, 그래서 파일들의 상태 변화가 이렇게 1, 2, 3, 4 1 만들자마자 on track 그 다음에 이 커밋 하겠다. 그러면 스테이지드로 올리고 커밋하면 unmodified 그 다음에 또 새 기능을 구현해. 그러면 이제 수정했으니까 modified 그래서 1, 2, 3, 4 그 다음에 수정 완료했으면 다시 스테이지드도 올려서 커밋 하겠죠. 그럼 2, 3, 4 2, 3, 4 2, 3, 4 이렇게 되죠. 자, 이 상태 변화를 이해하기 바래요. 그리고 이걸 이해하기 위한 설명을 여기 적어 놨어요. 이거 읽어보고 이해하면 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 6페이지까지고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이러이러한 작업을 해서 이렇게 했다. 자, 이 파일의 상태는 뭔가 쓰시오. 그럼 여러분이 on track, staged, unmodified, modified 중에 하나를 써야 돼요.